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계영입니다. 오늘 컨디션은 또 어떠신지요? 좋은 뇌를 준비하셔서 공부하셔야 보다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두뇌 특성 평가법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5번째 신체 기능 평가의 이해와 실제입니다. 두뇌 특성 평가란 어떤 건지, 그리고 연령에 따른 뇌 발달, 그리고 아주 과학적인 이 측정 방법 중에서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가 좀 체계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뇌파 검사, 그리고 자율신경계 평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신체 기능 평가의 이해와 실제는 바로 우리의 이제 이 체력이라는 부분, 가장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신체 기능을 평가하는 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요즘 헬스 트레이너나 또 그런 PT, 또 필라테스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도 이런 우리의 신체 기능에 대한 거, 신체 건강에 대한 걸 또 아주 전문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병원에 요즘 그러한 이 관절 환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의료적으로 뭔가 이 도수 치료, 추나 치료, 한의사들은 그래서 이런 신체의 이런 골격 그런 것까지 아주 굉장히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차후 또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이 이제 그쪽 분야에서 이제 활동하는 분들은 이쪽에 이제 좀 더 깊이 또 공부를 또 하실 필요가 있겠죠. 저희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런 이제 현재 가장 큰 흐름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학습 목표는 바로 이 건강과 웰니스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우리가 건강, 체력, 이제 그런 것, 이제 질병이 없는 상태만 기존에는 건강하다고 했는데, 이제 세계보건기구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넓은 그러한 건강의 개념, 그런 것들을 이제 웰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건강, 어쨌든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신체 기능 평가라고 하는데요. 신체 기능 평가의 이런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신체 기능 평가는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바로 이 건강 체력, 그리고 기능 체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건강 체력의 이런 검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기능 체력을 검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제 요즘 그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이런 이 노인의 신체 기능 평가는 좀 더 이제 체계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의 신체 기능 검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 목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건강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니까 요즘 건강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는데요. 그럼 우리 지금 교육받으신 분들의 요즘 건강은 어떠신가요? 누굴 만나도 이 브레인 트레이너 준비하신 분들은 나는 건강에는 자신 있어. 그런 게 되어야만 주위에 이 두뇌를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트레이너로서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근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스트레스 받아 있고 인지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남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변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거죠. 먼저 이 브레인 트레이너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건강, 자신의 정서, 자신의 스트레스, 그리고 인지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란 그런 개념은 먼저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건강이란 초기에는 바로 질병이나 단지 허약한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바로 육체적, 정신적 및 바로 사회적인 이런 완전한 이런 안녕 상태를 말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즉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바로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안녕 상태를 유지하여야만 건강하다고 본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건강의 정의가 이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초기에 건강은 이 아픈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기에 의사들은 병의 치료로 건강을 되찾아 주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제 이 건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하고, 요즘도 보면 그런 대사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그 환자들이 막 1,0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도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뭔가 약도 영양소도 아주 뭐 건강식품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도 막 고혈압, 당뇨라든가 이런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냥 질병 하나 한두 개는 있어야 정상인 상태가 오히려 되고 있는 현대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짜로 변화해서 이제 건강하게 이 100세 시대 때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바로 이 최근의 건강의 정의는 지적, 사회적, 감정적, 신체적 이런 환경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바로 이 웰니스 개념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기 전에 이런 예방의학으로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의 이러한 아주 앞으로의 전망은 아주 우세하고 꼭 필요한 그런 산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웰니스의 의미는 무엇인지, 웰니스가 무엇인지 먼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니스라는 개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을 넘어서서 이런 게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됐죠. 웰니스는 바로 인간의 이런 전반적인 삶의 질, 즉 자신의 최대한의 이런 가능성에 바로 이 도달하도록 이런 해주는 의미로 동적인 개념이고, 매일 자신이 이러한 선택하는 결정은 이런 최상과 최하의 이런 웰빙의 연속성상에서 자신을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해방 직후에 6.25 전쟁 이후에는 세계에서 이렇게 가장 못 사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우리의 선조들, 아버님, 어머님들이 진짜 피땀을 흘려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먹고 살고 그런 거에만 막 치우쳤는데, 이제 조금 자신을 돌아보니까 막 오히려 세대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막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될, 또 성인으로서 풀어야 될 그런 시대,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이제 이 뇌적인 관점에서 푼다면 조금 더 이걸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될 거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이제 진짜 브레인 트레이너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 개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또한 웰니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웰니스는 이 자신에 대해 바로 자긍심을 느끼고 인생에서 목표와 목적을 갖는 것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분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또한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계신가요? 또 그런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브레인 트레이너를 또 공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잘 준비를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웰니스는 바로 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개인의 현재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고, 바로 이 주도성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웰니스는 바로 우리가 증진시켜야 하는 바로 이 건강의 이 긍정적인 측면이고, 바로 질병은 치료나 예방을 필요로 하는 그런 건강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웰니스는 바로 규칙적인 이러한 신체 활동, 적절한 영양 섭취, 또한 유해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난폭 운전이라든가 흡연, 위험한 이런 약물을 사용하는 것,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포함한 이런 건강 생활 양식을 실천함으로써 달성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3과목의 이제 두뇌 훈련법이 된다는 거죠.
뭐 이제 요즘 아까 뭐 그런 헬스나 필라테스 운동도 이제 아주 굉장히 많이들 하고 아마 하나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좀 더 포괄적인 이런 웰니스의 개념, 이건 우리 두뇌 훈련의 법과 이제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유해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정서적이고 영적인 것들, 뭐 우리가 영적인 거 하면 기존에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만을 이야기를 했었죠. 뭔가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몸의 감각이 좀 살아나고 몸의 기능이 몸, 마음, 인지의 이 전반적인 기능이 살아날 때 저절로 이 웰니스가 되는 거지. 이런 이 웰니스라는 개념 그리고 우리의 다양한 것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공부만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실천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우리 사회가 막 이제는 진짜 공부만 잘하고 예전에는 그러면 성공하던 시대가 됐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들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 이런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도 저희가 접근을 하고 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먼저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 건지를 꼭 확인을 해야 좀 더 이런 변화들을 잘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웰니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웰니스의 이 6가지 구성 요소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이런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정서적인 건강, 지적인 건강, 자, 영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또 환경적인 건강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 다 통합이 되어 있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체력 그리고 신체적인 이런 건강 행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건강미 넘치는 육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신체적 건강의 핵심은 이제 체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체력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세부적으로 또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런 기초 체력에는 이런 심폐지구력, 또한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체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영양 섭취, 자가 검진의 실행, 또한 개인 안전 실천 등도 신체적인 건강 행동에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우리 이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현대인의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야기가 된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 평가법 또 그거는 우리의 심장 박동 변화도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심박변이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배운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건강, 바로 우리 1과목에서도 또 정서에 대한 다양한 정서에 대해서 또 배웠죠. 이런 뇌과학적인 기반을 특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존감이라든가 협동심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건강은 바로 사교적인 기술과 대인관계를 포함한다. 이제는 요즘은 또 S형 인재가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걸 소셜이라고 하죠. 이런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이렇게 상호 소통해 나가느냐가 아주 중요하고 요즘은 또 이제 그런 SNS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대면하지 않고 거기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이러한 정서적인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런 자긍심 수준,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서적인 건강이 낮을 때 일상생활의 대처 능력도 부족하고요.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 장애 같은 정신 장애가 초래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 이런 정서적인 건강에 대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인 건강, 이제 뭔가 우리가 100세를 살아가는데 의미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평생학습이 또 아주 중요하고 아마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도 이러한 평생학습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 수강생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또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닐 수도 있고 하면 또 브레인 트레이너를 일찍 접하신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런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의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는 행위들, 네, 대학에서 심도 있는 이런 토론이나 독서는 이런 지적 건강 향상에 매우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좋은 이런 지적 건강 유지로 바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이런 매체를 통한 현 시대의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웰리스의 구성, 또 정신적 건강, 자, 영적인 건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영적이다 이러면은 네, 뭔가 네, 종교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정신적인 것들을 이제는 다 예전에는 보이는 것은 이제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보이는 것은 과학이 보이지 않는 것은 뭐 종교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분화를 했죠. 그래서 막 분야를 막 나누기만 했는데 이제 오히려 현대인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고 한다는 거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다 통합이 되고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영적 건강은 바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바로 종교적인 믿음, 이런 가치관의 성립을 통해 남을 돕고 이타적이 되고 또 기도나 명상 혹은 자연과의 이런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을 하는 거죠. 최상의 이러한 영적인 건강은 바로 삶의 기본적인 목적을 이해하는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왜 우리는 네, 지구에 태어났을까? 네, 나는 왜 이렇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자기의 의미를 찾고 또 성찰하는 것, 그건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 이런 기쁨, 고통, 평화, 슬픔을 경험하는 능력, 모든 살아있는 것을 이런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뇌에서도 확인을 했었죠. 우리 뇌에서 이런 퇴상해라는 부분이 우리 사회성, 우리 1과목에서 이러한 고등인지 기능, 사회성을 배울 때도 이런 퇴상해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이 편도나 이런 전두엽의 연결망이 잘 활성화되었을 때 그러한 자기의 정서를 또 조절하거나 네, 그리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런 것과도 연관되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영적인 건강은 웰리스의 바로 중요한 한 측면이죠. 그리고 정서적인 건강과 아주 밀접한 네, 관계가 있으며 바로 이 신체적인 건강에도 아주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과학적으로 좀 더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된 부분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네. 자, 다음은 사회적 건강입니다. 네. 바로 대인관계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것이며 그 결과 이런 튼튼한 지지망을 형성하는 것. 바로 좋은 지지망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 자신감을 갖게 해주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또한 제공을 해줍니다. 의사소통 기술을 이런 발달시키는 것은 든든한 이런 사회적 지지망 형성에 매우 중요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요즘 환경적인 건강, 네, 요즘 아주 이제 우리나라도 이 매년 그러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도가 막 변하고 있는 것 아시죠? 기후들이 온난화로 인해서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지구도 막 이런 이상 기온 막 그런 것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개인의 건강, 정서적인 건강, 또 우리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것, 기존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유엔의 이런 환경 보고서로 또 아주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까지도 우리의 웰니스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고 있죠. 자신의 이런 건강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뿐 아니라 바로 환경 상태에 미치는 자신의 행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은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며 이것은 정서적인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대기 오염이나 바로 수질 오염의 이런 물리적 환경과 지역 사회의 이런 범죄, 폭력과 같은 사회적 환경이 있으며 쓰레기 및 이런 분리수거나 매연이 많은 승용차 사용에 이런 자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거 및 이런 주변 환경이 안전하고 청결하다면 더 많은 시간을 야외에서 활동적으로 보낼 것이며 신체적인 건강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기오염, 수질오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렇게, 브레인 트레이너, 이런 것들이 웰니스, 굉장히 의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고 포괄적이죠. 네.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두뇌 훈련, 이런 웰니스라는 개념들이 이제 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공동체 일원이 한 명 한 명이 더욱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웰니스의 이런 성취를 위해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자신의 영향도 인식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건강, 이런 신체 기능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포괄적인 건강의 개념, 이런 웰니스의 이런 개념도 두뇌 훈련에 아주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더 신체 기능에 초점을 이제 맞춰가지고 신체 기능 평가의 이해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체 기능 평가.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체력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신체 기능 평가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체 기능 평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일상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이런 신체 활동의 이 수행 능력이나 신체 기능을 측정하고 해석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상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어떤 신체 활동의 수행 능력이나 체력, 신체 기능을 측정하고 해석한다. 이런 신체 기능은 건강 상태와 삶의 기능, 이런 질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신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어떤 신체 그리고 정신 건강 상태 그리고 사회 환경적 요인, 웰니스적인 그런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신체 기능의 평가의 대상과 범위는 바로 개인의 신체 활동 능력과 이런 건강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체 기능의 이 구성 요인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체 기능의 구성 요인은 이 건강 체력과 이 기능 체력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는 이 건강 체력을 주로 신체 기능 평가로 이해를 했다면 이제 기능에 대한 것도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건강 체력은 일상생활에서 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다 이렇게 보고, 보통은 이 체력을 평가하는 이제 중요한 지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체력장 이제 그런 것들 할 때 주로 건강 체력에 대한 요소를 평가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능 체력은 좀 더 이런 신체 활동과 운동 기술을 발휘하는 데 이런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 체력에 대한 요소를 먼저 기본적으로 한번 보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데 기본이 되는 신체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 체력은 보통 전문가들이 이 5가지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주로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그리고 신체 조성 5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근력은 바로 이 저항에 대해 근육이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가 약간 어렵기도 하죠. 근데 이제 아마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했구나 그 내용들을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근지구력은 저항에 대해 근육이
자, 오랫동안 견디는 능력이다. 네, 오랫동안 견디는 능력. 자, 심폐지구력은 자, 호흡기관 순환계가 오래 지속되는 운동이나 활동에 견디는 능력이다. 자, 유연성은 네, 관절 움직임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능력이다. 네, 유연성, 너 참 유연하다. 네, 그런 의미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자, 신체 조성은 바로 이 체지방, 근육, 골격근 등 이런 신체 구성 요소들의 이러한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 체력의 요인이고, 자, 기능 체력 요인입니다. 바로 이 신체 활동과 운동 기술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이러한 신체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체력의 요소들은 이건 좀 더 다양하게 이 전문가들에 따라서 이런 기능 체력의 요인은 다양하게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구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 체력은 먼저 속도, 예정된 방향으로 신체를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는 능력이다. 자, 민첩성은 자, 움직임의 방향이나 몸의 위치를 자, 신속하게 전환하는 능력이다. 자, 순발력은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자, 너 참 민첩하다. 너 참 순발력이 좋은 것 같다. 네, 그런 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의미를 연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발력은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힘을 내는 능력이다. 평형성이다. 움직이거나 정지한 이런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우리 협음성, 근육과 신경계의 협응으로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응 시간은 자극에 대한 신체적 반응을 신속히 수행하는 능력이다. 이제 크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세부 사항을 하나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건강 체력에 대한 요소인데요. 자, 근력 검사입니다. 네, 이런 지금 건강 체력이나 기능 체력에 대한 것을 이 측정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자세히 동영상으로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 100이라는 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바로 이 건강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동영상으로도 나오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또 신체 측정도 해주고 또 단체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이 출장을 와서 또 이러한 건강 체력을 또 검사를 해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 건강 체력의 첫 번째 요소는 자, 근력입니다. 바로 근육에 의해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이다. 그래서 근력은 바로 이 모든 활동에 필요한 이러한 기초 체력이 됩니다. 근육량이 많으면 바로 이 큰 힘을 발휘하고 바로 근력 발달의 잠재력도 큽니다. 우리 근육이 많으면 우리 일과목 영양에서 우리 글리코겐이라고 이 영양소를 우리의 이 골격근에 근육에 저장을 해놔죠. 그래서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많이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근육량이 많아야 우리 뇌에 이러한 혈류나 이런 산소를 공급을 원활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검사법은 이 악력, 바로 이 소나귀에 쥐는 힘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자, 지금 악력을 측정하는 그런 사진이 있죠.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게 동영상으로 이 측정 방법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또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근지구력 검사. 아마 사진을 보시면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나 또 어디에서 이렇게 해본 경험이 많으신 것. 잇몸 일으키기가 아주 중요하죠.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왜 측정을 하는지 바로 우리 건강 체력의 이 중요한 이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근지구력은 이러한 근수축을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떤 중량을 오랫동안 얼마나 반복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검사법이 이 잇몸 일으키기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디에서나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집에서도 이런 잇몸 일으키기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겠죠. 자, 이제 심폐지구력입니다. 바로 심폐지구력. 신체 활동, 이 작업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두뇌 특성 평가법은 이런 두뇌 특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우리의 신체 기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건강의 척도에서 아주 중요한 이 요소죠. 바로 그런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의 신체 기능,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서 했을 때 바로 이런 심폐지구력을 활성화하는 것. 그래서 이런 심박수를 높여주는 운동을 하는 게 이제 건강에 아주 중요한 이 척도가 되었죠. 이 보통은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이게 숨이 조금 가쁜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150분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꼭 필수적으로 권하는 그러한 이 운동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그런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150분 이상 정도 하고 있으신가요? 또 아마 우리가 2년마다 우리 병원에서 이 건강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지문으로 이런 것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운동을 하시는지, 또 숨이 가쁜 운동을 얼마만큼 하고 계신지 아마 측정을 해보셨을 겁니다. 다 이런 것들이 이런 신체 기능 평가의 이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심폐 기능이 좋으면 심장과 근육 등이 오래 일을 할 수 있어서 이런 피로 유발과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검사법으로는 이제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런 20m 왕복 오래 달리기를 이 대표적인 검사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국민체력팩 사이트에 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유연성 검사, 바로 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 신체를 여러 방향으로 최대한 멀리 움직이고 뻗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신체 유연성은 관절의 조직, 인대, 근육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 젊을 때는 그래도 보통 다 유연하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길 가다가 뭔가 넘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건강에 이제 아주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검사법은 이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사진에 보이시죠? 쭉 손을 뻗어가지고 이 길이를 재는 겁니다. 또는 등 뒤에서 손을 잡아보기. 등을 뒤로 해가지고 손을 한번 또 잡아보셔서 유연성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신체 조성 검사입니다. 신체 조성에 대한 검사인데요. 신체 구성 물질, 수분, 단백질, 지방이 체중에 대하여 이런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 체중은 체지방이고, 그리고 지방의 무게죠. 제지방은 체중에서 지방의 무게를 뺀 수치인데요. 바로 이 대표적인 이 측정법은 이 체질량 지수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체질량 지수 가지고 이제 비만도나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거죠. 바로 이 건강 체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들,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검사. 이 지식을 아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얼마만큼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 브레인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이런 두뇌 훈련, 신체 기능, 이 건강 체력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유용성,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건강에 대한 체력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런 150분 정도의 이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근력, 이 건강 체력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 근력과 이 심폐지구력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심박수를 높여주는 운동을 해야 되고, 또한 근력을 포함하는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네. 우리 그 10년 후에 얼마만큼 이 뇌 건강이 좋아지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측정을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나이라든가 몸무게라든가 뭐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바로 이 10년 후에 이 건강도를 측정하는 이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 뭐였냐면 이 허벅지의 이 길이가 허벅지의 이 근육량이 상관관계가 제일 높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근육량이 있어야 우리 온몸에 그리고 뇌에 이 혈류를 아주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근력을 포함한 이 심폐 운동을 혼합하는 게 이 운동에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이 운동 전문가들이 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능 체력에 대한 검사입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이 민첩성 검사인데요. 네, 이 민첩성은 자, 운동 동작의 형태나 방향을 이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네, 민첩성이 높으면 바로 이 몸의 위치나 방향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환시킬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대표적인 검사법도 이 왕복 달리기, 그리고 지그재그 달리기 이런 걸 가지고 민첩성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이트에서 이런 영상들을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순발력 검사입니다. 네, 순발력이 좋다 그런 소리를 좀 들으시나요? 아니면 나이가 드니까 좀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네, 그렇다면 이런 신체 기능을 높이는 훈련이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순발력은 바로 이 근섬유가 순간적으로 수축하여 발휘하는 이 최대의 근력을 나타냅니다. 네, 단시간에 최대 힘을 발휘하는 능력으로 근파워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로 대표적인 검사법으로는 제자리 멀리뛰기 또한 제자리 높이뛰기 순간적으로 최대한 힘을 발휘해야 멀리 뛸 수가 있겠죠. 사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협응력 검사입니다. 자, 협응력 약간은 아마 안 들어보셨을 용어인데요. 바로 여러 체력 요소를 조절하여 정확하게 동작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운동 상황에서 여러 움직임을 연결하거나 의도대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동작을 수행할수록 복잡한 협업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런 검사법으로는 팔자보행 또한 눈손 협응력 검사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노인의 어떤 이 체력 검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평형성 검사입니다. 바로 신체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는 이 능력입니다. 우리 뇌에서 저희들이 우리 두뇌의 구조와 기능에서 우리 평형을 관리하는 부위는 어디였죠? 우리 먼저 청각을 담당하는 부위와 같은 곳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전정기관에서 우리 평형성을 담당을 했죠. 그리고 그 정보를 우리 손해로 받아가지고 이제 손해에서 이 평형을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평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체 위치를 파악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 요소가 되는 거죠. 이런 신체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는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적 평형성은 이런 안정적인 표면에서 바르게 서는 능력이죠. 또한 동적 평형성은 몸을 기울이거나 이동할 때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죠. 또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우리 음주운전 검사했을 때나 이렇게 일자로 딱 쓰게 해가지고 걸어보게 하면 이게 평가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측정법은 이런 동적인 평형성은 자, 의자에 앉아가지고 3m 표적을 돌아오는 것. 그리고 눈 감고 제자리 걷기. 정적 평형성은 눈 감고 한 발로 서기.
네, 이런 기능들도 이렇게 한번 네, 테스트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신체 기능 평가와 이런 체력, 건강 체력, 그리고 기능 체력 이런 것들, 네, 우리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체력이 기본이 되어야 우리가 이런 정서적인 안정도 훨씬 더 빠르게 잘 진행할 수가 있고, 네, 두뇌도 이렇게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 그 운동하시는 애, 우리 하버드 의대에서 이 운동하시는 애 같은 경우 보면 이 초등학생들에게 바로 공부하기 전에 이런 운동을 시켰더니 이런 체력 등이 좋아졌더니 이 학업 성적이 아주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뭔가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무슨 공부하기 전에 먼저 나의 이 신체 기능을 높여줘야만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내 꿈을 이루고 싶다면 먼저 체력을 길러야 되겠죠. 네, 아주 체력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우리 100세 시대 때 이런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우리 사회가 접어들었죠.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이런 노인의 신체 기능 검사는 좀 특별해야 되고, 이제 노인의 이런 두뇌 발달이나 신체의 상황에 따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겠죠. 이런 검사를 하다가 막 다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아주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신체 기능 검사는 네, 이제 단축형 이런 신체 수행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바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이 채택한 노인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검사의 구성은 이러한 보행 속도를 보는 것, 그리고 균형도,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묶는 배터리 검사,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보행 속도가 네,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이 보행 속도가 떨어지면 인지나 우리의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우리가 신체 기능 평가 다양하게 했는데 이제 내 걸음걸이 속도가 떨어졌으면 나의 뭔가 신체 기능들이 이렇게 떨어졌구나도 아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도가 아주 중요하고, 또한 의자에서 일어나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 검사 결과는 이 낙상으로 인한 부상, 그리고 사망 위험, 그리고 요양소 입원의 가능성의 예측도에 사용을 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네,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또 쓰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노인기 국민체력 검사 배터리라는 것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기 이런 국민체력 검사 이 배터리는요, 국민체육 이런 진흥공단에서 노인기의 주요 체력 요인을 고려하여 개발한 이런 체력 검사 방법입니다. 이 배터리 검사의 구성은 이런 체격 세 항목과 체력의 6 항목을 측정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체격은 세 가지를 봅니다. 자, 먼저 우리의 길이, 신장이죠. 길이와 신장을 보고, 또한 우리 무게, 체중, 우리 체중에 막 변화가 있으면 안 되죠. 일정하게 얼마만큼 유지가 되는가도 우리의 이 체력 건강에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로 됩니다. 그리고 신체 구성, 아까 신체 질량 지수, 그리고 이 BMI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높으면 이제 비만 등을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이 비만은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미 질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과다한 영양들이 이제 이런 질병의 아주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영양의 섭취를 제한했을 때 오히려 굉장히 건강해졌음을 이렇게 여러 연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이렇게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 이렇게 새끼 먹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지금의 이 최근에 이렇게 일어났던 이런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체 구성 이런 게 아주 이제 기본적인 노인의 신체 기능의 그런 검사의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체력적인 요소는 이제 보통은 5가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근기능의 근력에서 주로 상지는 이제 악력, 아까 손의 악력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한 이 하지의 근기능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측정을 합니다. 네, 30초 동안에 몇 번 정도 앉았다 일어났냐를 통해 가지고 하지의 근기능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형성, 의자에 앉아 가지고요, 저기 앞에 3m 앞쪽에다가 이런 꽃갈 같은 것을 이래 놓으면 거기를 이제 표적을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평형성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연성은 아까와 비슷하게 앉아 가지고 잇몸 앞으로 굽혔을 때 얼마만큼 이 손이 더 앞으로 왔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폐지구력,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운동의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이야기 드렸죠. 바로 6분을 걷게 한다거나 또한 6분 동안 걸으면서 거리를 얼마만큼 걸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분 동안 이제 제자리를 걷게, 장소가 이렇게 6m를 걸려면 어느 정도 장소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가 안 될 때는 2분 동안에 제자리를 걸으면서 또한 몇 걸음 정도 이렇게 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음력, 또 팔자 보행이라고 해서 이제 꽃가를 2개 놔서 우리 팔자 있죠? 팔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걷게 하는 겁니다. 이 팔자 모양을 걸었을 때 그때의 시간을 측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러한 체력적인 요인, 그거를 이제 두뇌 특성을 평가하는 거에서 신체 기능 평가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런 이 건강 체력, 또 기능 체력, 그리고 체력이 이제 병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전문적으로 이제 웰니스라는 이런 용어로 확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단지 건강하고 먹고만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환경적인 그런 의미까지를 포함한 이러한 두뇌훈련 전문가, 브레인 트레이너로 발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두뇌훈련의 의미와 연관되어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저희가 배웠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아무리 이걸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쉽게 말하면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실천이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는 실천하지 않으면 이 지식은 이제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만 찾아봐도 많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내 몸이 얼마만큼 건강한지, 그런 것들이 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신체 기능 평가는 바로 이 일상에서 바로 이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이런 능력이나 신체 기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바로 이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체 기능, 이런 신체 기능은 이 건강 체력 요인, 아까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또 기능 체력, 다양한 밀접성 이런 것들로 구분하여서 평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인기에 이런 국민 체력, 이런 배터리 검사는 이제 노인들에게 맞게 이런 체격 요인과 체력 요인으로 구분하여서 측정을 해야 되고, 또 노인기에 이런 기능 평가는 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신체 기능에 대한 평가에 대한 우리 내용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건강 체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네, 건강 체력 5가지는 아주 중요하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 5가지는 대체로 의견을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체력은 네, 우리 1번 민첩성, 2번 근지구력, 3번 심폐지구력, 4번 유연성, 5번 신체 조성.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바로 민첩성. 네, 1번이 네, 되었습니다. 1번은 네, 기능 체력에 해당하는 그런 요소가 되었죠. 자, 다음은 네, 관절의 움직임의 범위를 네, 넓힐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네, 자, 1번 근력, 2번 네, 근지구력, 3번 심폐지구력, 4번 유연성, 자, 5번 신체 조성입니다. 네, 몇 번인가요? 네, 우리 유연성이죠. 네, 유연성이 바로 관절의 움직임의 이런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맞추셨나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두뇌 특성 평가법 네, 5강 우리 신체 기능 평가에 대한 이해와 실제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건강 체력, 기능 체력,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두뇌 신체 기능 평가에 대한 이해와 실제였고요. 네, 다음에는 두뇌 특성 평가의 이제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존에 이러한 심리 검사에서 많이 사용했던 뭔가 평가한다고 하면 주로 이런 심리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또 그 내용의 어떤 대표적인 방법들을 한번 파악하는 것은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를 공부하는 분야로 또 의미가 있고, 또한 이런 심리나 그런 쪽에 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심리 평가를 또 잘 이용을 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6강 심리 평가의 이해와 실제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